자, 이번 시간은 이제 주택의 건설에 관한 주제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논의할 주제가요. 바로 대지 소유권 확보 대책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소위 이제 알박기에 관한 규제이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얘기로 들으면 되게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요. 이걸 법조문을 가지고 읽어가시게 되면 되게 골치가 아픈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좋겠다. 자, 아까 우리 앞에서 그런 거 있었죠.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대지 사용 권능 80% 이상을 확보를 하게 되면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이제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고자 할 때요. 지금 만약에 10,000평에다 주택 건설 사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중에 80% 이상만 확보를 하더라도 나머지를 묶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것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요. 우리가 토지에 관한 소유권 혹은 사용권 등 100% 다 확보하지 않아도 80% 이상만 확보해도 20% 부분 확보를 안 해서도 여기까지 묶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럼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사용 권능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지을 수 있는 건 이건 안 되죠. 남의 땅이니까. 그래서 자, 우리가 수용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아까 우리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데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주제가 있었는데 매도 청구란 것은 법적 요건을 충족을 했을 때 법원 판사한테 요구하고 법원 판사가 그래 너 팔아 라고 강제하는 제도가 매도 청구 제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 주체가요 어떻게 한다고요? 자, 땅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사용권을 확보를 합니다. 보통의 경우 조건부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던 전제하에서 매도하기로 한다라는 식으로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80% 이상 확보를 해서 전체를 묶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낸 상태인데 어떤 경우가 존재할 수 있냐면 이 토지 소유자가 죽어도 못 팔겠다, 배째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 알박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 알박기라고 하는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80% 이상이 95% 이상에 해당이 된다. 아까 80% 이상의 경우 수는 95% 이상도 될 수 있고 95% 미만도 될 수가 있을 텐데 의미상 95% 이상을 확보했다. 그러면 모든 대지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다 알박기로 보는 거예요. 95% 이상을 확보했는데 5% 미만의 대지 소유자가 안 팔겠다라고 버티면 무조건 다 알박기로 봐서 무조건 다 강제적으로 팔게 합니다. 이게 95% 이상일 때는 모든 대지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럼 95% 미만이 되게 되면 색깔 입히는 것만 외우셔야 돼. 10년 이상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은 이건 알박기가 아니니까 협의에 의해서 달라는 대로 줘야 된다. 협의해서 매수를 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10년 미만의 사람한테는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지만 10년 이상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다?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없다. 끝났어요. 다시요. 그냥 자, 95% 이상을 확보했을 때는 모든 대지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95% 미만일 때는 10년 이상 소유한 사람을 제외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다?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만 가시는 거야. 다시요. 자, 95% 이상을 확보한 모든 대지 소유자 다 알박기로 봐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95% 미만이 되게 되면 어떻다고요?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을 제외한 사람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 문제에서는 이걸로 거의 끝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법조문이 겁나 복잡스럽게 돼 있어요. 그냥 별거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이거 외운 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이건 텍스트를 읽으면 오히려 꼬여버려요. 말이 꼬여버리고 그냥 기계적으로 접근해 가시게 되면 의외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매도 청구하려면요 미리 무조건 판사한테 쫓아갈 게 아니라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되고요. 이때 매도 가격이라고 하는 거, 시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감정가를 의미합니다. 법원의 판사가 매도 청구할 때 그 가격은 감정가를 의미한다. 이 정도까지만 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좀 나오다가 요즘에 좀 출제가 좀 더디고요. 최근 문제에서는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라고 하는 거, 요걸로 지금 28, 29, 30회 연속 지금 3번 중에서 2번인가가 출제가 되게 되죠. 자, 스토리 가겠습니다. 자, 지금요 아파트 건설 사업이 자 완성이 됐습니다.
그 전에 사업 주체는 분명히 이 토지에 대해서 뭐 협의 매수를 하거나 등등등 해서 토지 소유권을 확보를 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짠! 하고 종전 토지 소유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사업 주체와 아파트 부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몇 년 전에 자, 착오에 따라서 의사 표시를 하거나 민법 얘기입니다. 또는 이 계약이 뭐 잘못돼가지고 무효가 돼버렸다. 어떤 식이 됐든 간에 무효가 됐다. 그러면 원래 소유자에게 토지 소유권이 복귀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민 입장에서는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줄 돈 다 주고 아파트 분양 받았는데 갑자기 토지 소유자가 짠! 하고 나타나서 우리 민법에서 보게 되면 소지 소유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이라고 해서 자,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요. 불법적으로 건물을 축조를 하거나 하게 되면은 여기다 건물 철거 청구 등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파트 입주민 입장에서 벙찌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경우에서 따져봐야 돼. 자, 주택의 소유자들이 실소유자, 토지 소유자를 얘기합니다. 실소유자에게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건 뭐라고요? 5% 미만일 때만. 회복한 토지가 5% 미만일 때. 그 얘기는 95% 이상은 이미 어떻다? 아파트 입주자들의 소유권을 확보를 한 상태다. 그러면 아까 95% 이상에 해당되면 모든 대지 소유자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거랑 똑같은 논리고요.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나서라고 할지라도 5% 미만이 되게 되면 어떻다? 모든 이 토지 소유자에게 뭘 할 수 있다?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이슈. 아무 때나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제척 기간 2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지금 매도 청구의 의사 표시는 자, 이 토지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로부터 2년 경과되기 전까지 어떻다? 송달돼야 된다. 그래서 의사 표시, 매도 청구 의사 표시 2년 내 이루어져야 된다. 한편, 자, 이 매도 청구 소송을 담당함에 있어서, 자, 대표자를 선정하게 될 텐데, 한 명 한 명이 다 소송을 제기하기는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대표자를 선정하는데, 이 대표자를 선정대표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정대표자, 동의요건요,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이 사람이 선정대표자가 된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숫자만 가지고 막 계속 출제를 해요. 숫자만 가지고 출제 이슈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9회 때에서 30회 때, 28회 때까지, 27회 때구나, 27, 29, 30. 지금 4년 동안 3번 나와요. 이게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30문제도 구성이 됐지만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지문 가지고 살펴볼게요. 여러분 교재 271페이지부터 자, 사업계획 승인 받았을 때 매도 청구, 그 다음에 크게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 두 개로 구분하게 되는데 여러분 교재 271페이지 1번 지문이요.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그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좀 깔끔하지 않은 지문인데요. 자, 지금 사용 권원만 있어도 어떻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퍼센트 얘기가 아니야. 그냥 100%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100% 사용 권원을 확보하면 소유권 자체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소유권은 언제 취득하죠? 등기 넘겨받아야 취득하잖아요. 근데 아까 아파트 건설 부지는 조건부 매매 계약이라고 보통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사업계획 승인 내주게 되면 어떻다? 매도하기로 한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 질문이요.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100분의 80에 대해서 사용 권원을 확보한 경우 자, 그럼 95% 미만이죠? 그러면 10년 이상 소유했던 사람에 대해서를 제외하고 그 외의 사람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런데 지문을 보니까 사업주체가 100분의 80에 대해서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뒤에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해서 계속 보유한 자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없죠.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어떻다?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없다는데 옳은 표현 이렇게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텍스트 자체를 읽어가시면 안 되고 미리 알고 들어가요. 80%였을 때는 어떻다?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없다. 3번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지 면적 중 100분의 90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했다. 95% 미만이죠?
그러면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을 제외한 사람에 대해서만 매도 청구할 수 있는데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2번, 3번 이 두 개 가지고 쟁점을 삼게 됩니다. 4번이요. 자, 지금 협의 60일부터 라고 틀렸죠? 아까 협의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답이 되는 주제가 아니다. 이렇게 가셔야 돼. 그냥 숫자 바꿔치기해서 답이 아니게 틀리게 뽑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건설 대제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건축물이 있을 때 그 건축물은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틀렸네요. 별건 아니고요. 지금요, 이렇게 지금 알박기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매도 청구를 한다면 그 토지 위에 있는 주택도 당연히 다 같이 묶어서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셔서요. 272페이지. 자, 지금 이제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 27회, 29회, 30회 연속 출제가 됐습니다. 이건 무조건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문 보니까요. 자, 주택의 사용 검사 후 주택단지 내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주택 소유자가 매도 청구를 하려면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면적의 100분의 5 미만 이해야 된다. 옳은 표현. 이거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5 미만일 때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고 100분의 5 이상이 되면 협의에 의해서 매수를 해라.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 272페이지 관련 기출문제예요. 주택 건설 사업이 완료돼서 사용 검사가 있은 후에 가비주택단지 일부에 대해서 토지의 소유권 이전 느낌 말소 소송에 따라서 소유권을 회복했다. 그래서 사용 검사 후에 일부 과거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을 했다. 이때 옳은 것은 1번 주택의 소유자들은 갑에게 공시지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시가입니다. 매도 청구는 다 시가예요. 그래서 틀렸고요. 2번 질문 대표자를 선정해서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을 하는 경우 대표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선정한다 해서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답은요. 요걸 뽑았어요. 그러니까 27회 때는 뭘 가지고 5%라는 숫자 5% 미만이라는 숫자를 출제 포인트 그리고 29회 때는 뭐라고요? 4분의 3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출제 포인트 2번을 답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3번 대표자를 선정해서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을 하는 경우 그 판결은 그 동의하지 아니한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아니요. 전체에 대해서 효력을 미친다. 동의 안 해도 4분의 3에 포함 안 됐던 사람도 당연히 거기에 기속되게 됩니다. 쫓아갈 거 없어요. 4번 질문. 갑이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면적의 5%를 넘는 경우 자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틀렸죠? 5% 미만이었을 때만 매도 청구할 수 있고요. 5%를 넘는 경우에는 일단은 협의에 의해서 매수한 건 변론을 하고 최소한 매도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할 것. 자, 그 다음에 5번 갑이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갑에게 매도 청구를 할 수 없다 해서 2년이죠. 그래서 지금 숫자 3개 5% 미만 그 다음에 4분의 3 그리고 2년 이런 것들의 이슈. 자, 이게 29회 때 문제였어요. 그러면 수험생이 30회 문제를 준비할 때는 이건 줄줄 27회 29회 나왔으니까 통계적으로 최근에 많이 나왔으니까 줄줄 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밑에 2번 문제 30회 때 출제가 되게 됩니다. 자, 괄호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을 해서 4번 사항 제1항에 따라 매도 청구를 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 미만이 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5% 미만. 5항 제1항에 따라 매도 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얼마 2년 내에 실소유자에게 송달돼야 된다. 그래서 문제가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5% 미만, 그 다음에 4분의 3, 그리고 2년 내라고 하는 것. 똑같은 문제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게, 지금 우리 중간중간에 보다 보면 이상한 문제 가끔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거라도 절대적으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건 절대로 틀리면, 이런 거 틀리면은 1년 더 개고생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주 단순하게 접근해 주실 것. 그래서, 자,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27, 29, 30회 때, 그리고 그 전에 나왔던 것이 언제야? 그냥 매도 청구라고 해서 26회 때 구성이 됐습니다. 그럼 다시 아까
25% 이상과 미만도 어쩌면 한 문제 구성할 수 있는 영역. 그래서 지금 얘는 자 26, 27, 28 푸시고 29, 30이니까 5년 동안 4문제를 뽑은 주제가 대제 소유권 확보 대책. 이렇게 많이 나오는 문제 진짜 드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줄줄줄 꿰실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의할 게 여러분 교재 274페이지 가시게 되면 국공지 우수 매각 임대인데 너무 오래전에 출제가 됐고 이번 수능 때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 들어가서 사업계획 승인 등에 관한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사업계획 승인 등에 관련된 주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도 외우셔야 되는데 그냥 루틴이에요. 딱딱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파트를 접근해 갈 때는 원칙과 예외 문제로 접근하셔야 돼. 그래서 원칙은 전혀 시험에 안 나오니까 무조건 예외만 달달달 외운다라고 하셔야 돼. 그래서 이 파트는 내용 자체는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데 시험 문제 이슈가 되는 건 진짜 딱딱 떨어집니다. 아주 깔끔해요. 설명은 복잡할 수 있는데 실제 시험은 되게 간단해요. 첫 번째 사업계획 승인권자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권자 누가 됩니까? 자, 화면 보셔야 돼. 자, 누가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어떻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 끝났어요. 자, 사업계획 승인권자는요, 이게 원래는 그런 식이야.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시장군수가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고, 아파트 건설하라고 사인해주고, 10만 이상이면 시도지사가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고, 그런데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은, 일단은 무조건 누가? 국토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을 내준다. 그래서 10만이고 뭐고 다 아무 필요가 없다고. 어차피 시험 문제는 예외 파트가 구성이 된다고 설령 10만 미만이라 할지라도 자 이렇게 국가 또는 토지공사가 사업 시행을 한다거나 국토부 장관 지정 고시한 지역이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그때는 사업계획 승인 누가 내준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니까 이건 원칙과 예외 문제로 갈 때 예외만 포섭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무조건 사업계획 승인은 우리 시험에서는 누가 내준다? 국토교통부 장관. 얼마나 간단하고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에서 허가권자, 시군 구청자 뭐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잡아가는데 필요 없어요. 이건 아주 단순해. 그저 무조건 사업계획 승인권자 누가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 두 번째 출제 포인트예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라고 해서 50호 50세대 끝. 50호 50세대 끝. 원칙은 30호 30세대거든요. 근데 시험용으로 갈 때는 뭐라고요? 예외 파트 50호 50세대. 이것만 시험에 나온다고. 예외를 포섭하기 위해서. 예외를 갖고 잘못 출제하면, 원칙을 갖고 잘못 출제하면 출제 5, 6, 12가 나옵니다. 그럼 외울 때 이렇게 하면 50호 50세대 국토부 장관.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게 공구별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공구별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하는 거, 자, 기존 세대수가 얼마? 600세대 이상이 됐을 때 이걸 우리가 공구별로 사업계획 승인을 내줄 수 있다. 우리가 앞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개념을 설명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이라는 표현을 썼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정상적인 단지는 무조건 얼마? 300세대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자, 기존의 단지가 600세대 이상이 됐을 때만 쪼개서 어떻다? 사업계획 승인을 내줄 수 있다. 그래서 기존 단지 세대수가 얼마? 600세대 이상일 때만 뭐가 가능하다? 공구별로 사업계획 승인해 줄 수 있다. 그럼 정리해 볼까요? 지금 국토부 장관 사업계획 승인권자고요. 그 대상은 50호 50세대 이상. 그리고 주택단지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이면 어떻다?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내줄 수가 있다. 이것도 지금 5년 사이에 2번이나 500세대, 600세대 이런 식으로 장난을 쳐요. 600세대 이상이라는 게 포인트가 되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이었을 때만 공구별로 사업계획 승인을 내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적률 완화 얘기는 조금 이따 지문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고요. 대단히 한 번 나왔었고 좀 지저분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틀만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착공이라는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자, 주택 건설 사업은 겁나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이 자, 원칙적으로 자, 5년 내 뭘 해야 된다? 착공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된다. 이건 이제 중요 쟁점이 아니겠죠. 나와도 답이 주로 안 되겠죠. 원칙이니까. 일단은 아파트 건설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있게 되면 5년 내 착공을 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얘기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아까 우리 공구별 기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이면 어떻다? 분할해서 공구별로 사업계획 승인을 내줄 수 있다. 그래서 최초 공고는요. 첫 번째 사업계획 승인 있는 날부터 5년 내에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게 지금 이제 두 번째 공고는 최초의 착공 신고일로부터 얼마? 2년 내 어떻다? 바로 착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착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지금 5년 또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일정한 경우 2년 뭐 이런 게 있는데 문제는 말이에요. 무조건 자 5년 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5년 내 착공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예외 항목이 있습니다. 좀 이따 교재 가지고 자세히 살펴드릴 텐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요. 자, 그 기간 동안은 착공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불가피한 사유가 해소가 되게 되면은 불가피한 사유가 해소가 되면 어떻다? 바로 착공을 해야 되느냐? 아니요. 1년까지 텀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뒷정리하고 나서 그 후로 불가피한 사유가 해소가 되고 나서 1년 내에는 어떻다? 착공을 해야 된다. 이걸 이제 문장으로 표현하면 자, 키워드 연장할 수 있다라는 명제 나와 있죠? 연장할 수 있다. 그 앞에 뭐라고요?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좀 이따 이제 문제 푸는 테크닉 보여드릴게요.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다시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5년 내 착공을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불가피한 사유가 해소가 되면 빨리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고요. 이때 우리 법에서는 빨리빨리 시작해라 라고 하는 것을 1년 안에는 착공을 해라. 그 해소되면은. 근데 표현을 할 때 법에서는 뭐라고요?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좀 이따 이제 교재 가지고 연장 가능 사유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될 때는 30회 때 출제가 됐었고요. 자, 그 다음 마저 뼈대 가볼까요? 자, 지금 재량적 승인 취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5년 내 착공을 해야 됩니다. 5년 내 착공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다?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울 게 뭐라고요? 이건 이제 취소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 요 장난을 쳤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자 5년 내 착공을 하지 않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어떻다?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사업계획 승인을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사업계획 승인을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경우죠. 지금 만약에 착공을 몇 년 내 해야 된다? 5년 내 해야 된다. 그래서 공사 담당 현장 감독께서 5년 차 딱 하필이면 그 되는 날 뭐하러 가? 착공 신고하러 가는데 가다가 교통사고 났네.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느라고 뭘 못했어? 착공 신고를 못했는데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법이 돼 있으면 큰일 납니다. 수많은 입주 예정자가 피해를 받을 수도 있고 등등등 사회적 혼란이 발생해.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요거 볼까요? 자, 뒤에서 이제 지문 보면서 분석할 텐데 지금 첫 번째 공고는 5년 내 착공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근데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 착공하고 나서 다시 2년 내 착공을 해야 된다. 문제는 2년 내 착공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을 것이냐? 이게 문제가 돼. 뭔 얘기냐면 하나의 주택 단지가 있게 되는데 600세대라서 A 공고 300세대, B 공고 300세대라고 이렇게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고는 5년 차에 착공을 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럼 이제 5년 지나서 5년부터 다시 2년 내 착공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2년 내 착공을 했을 때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한번 되어 있다 하십시다. 골 때리는 그림이 형성이 됩니다. 자, B 부분만 취소를 할 수 있다. 이것도 웃기잖아. 아파트를 짓다 만꼴이니까. 다시 600세대 단지에 대해서 300세대, 300세대 두 개의 공고로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내줬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부분에서 사업계획 승인 착공을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한다. 이건 뭐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다 나가리 시켜버리겠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두 번째 공고에 대해서 착공을 제대로 안 했다고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지다 만다고. 반은 만들어지고 반은 안 만들어지고 골 때리는 그림. 그래서 2년 내 착공을 하지 아니한 부분은 사업계획 승인 취소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좀 이따 자 지문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하시게 될 겁니다. 해서 자 취소 사유 보셨고요. 그 다음에 자 마지막 주제가 사용검사예요. 해서 자 사용검사는 우리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은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검사라는 단계로 거쳐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용검사는요 당연히 논리 필연적으로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어떻다 사용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게 기본 논리 구조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볼까요?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뭐 어렵지 않죠? 하나의 주택단지가 10개 동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중에 한 동만 다 완성이 되고 나머지가 좀 부족함이 있다. 그랬을 때 동별로 어떻다 사용검사를 받아도 무방하다. 한편 아까 600세대 이상이면 2개 이상, 2개의 공구로 쪼개서 사업계획 승인을 내줄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다 전체 단지가 아니라 공구별로도 어떻다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시사용승인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딱 아직 안 나왔는데 다른 자격증 시험에서 가끔 출제가 됐던 주제예요. 이때 세대별로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에 있어서 세대별로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림을 잡아갑니다. 개념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아파트가 거의 완성이 돼 가는 시점에서 그런 거 있습니다. 자, 홈커밍 데이 이런 식으로 해서 입주 예정자들한테 주택에 와서 한번 구경하라고. 그리고 그때 꼭 해놓은 게 뭐냐면 구경하는 집이라고 해서 확장 같은 거, 커튼 같은 거 이걸 전시 디스플레이 해놔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구경하고 우리도 커튼 하나 달아야겠다, 우리도 확장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지금 주택을 사용하고 있는 꼴이거든요. 원래 주택법이 따르게 되면 사용검사가 있어야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사용검사 완성되기 전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세대별 임시 사용 승인이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외우게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할 수 있다. 명제 3개입니다.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는 최근 막 1년에 이 주제 건설 파트에서만도 막 2문제 자 이렇게 구성을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구성이 되고 있고요. 어찌됐든 자 교재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확인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이제 가려면 건설에 관한 주제니까요. 여러분 교재 275페이지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 50호 50세대 이상 사업계획 승인권자 국토부 장관 600세대 이상이면 분할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공구별로 사업계획 승인을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가요. 그래서 지금 가볼까요? 여러분 교재 275페이지. 자, 단독주택 뒤에 보니까 50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라고 나와 있죠? 그냥 외우시면 돼. 그냥 예외만 시험에 나오니까 50호 이상이면 어떻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다. 자, 두 번째 박스 가서 볼까요?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점점점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돼 있죠.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사업계획서에 뭐가 들어갈 게 알 게 뭡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된다. 우리가 이제 패턴 포함한다 그런 표현, 포함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없다 틀린 표현 이런 식으로 이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문들을 처음부터 또박또박 보시게 되면 멘붕 와버려요. 왜? 자, 법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봐도 기억도 안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 국토부 장관에게 주택의 형별 표본 설계 도서를 작성 제출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별 의미는 없고요. 넘어가서. 그러니까 설계 도서에는 표준 설계 도서라는 개념이 있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의미 없는 지문. 시험 보실 때 멘붕 오실 지문. 여러분 교재 276페이지. 자, 보니까 으로부터 기업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니은번. 자, 니은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돼 있죠. 누구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되셨죠? 나머지 텍스트 읽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우리 시험에 출제를 할 때는 예외 파트 무조건 누구한테? 국토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시는 거라고. 대부분 수험생이 막 읽어봐요. 뭐 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중간에 두 번째 같은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 이런 거 나와 있죠?
토지주택공사 국가 국토부 장관에서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 그럼 국토부 장관 지정 고시하는 지역 일정한 이유에 따라서 그럼 국토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된다 이런 얘기라고요. 그래서 앞에 볼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시험에 내릴 수 있는 것은 국토부 장관밖에 사업계획 승인권자로 출제할 수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고요. 그다음 여러분 교재 277페이지 보니까 자 핵심 지문 1번 공구란 끄트머리 200세대 이상 틀렸죠? 공구는 300세대 이상이 되죠? 아까 600세대 이상일 때, 자, 이게 공구별로 사업계획 승인을 내줄 수 있다. 그러면 해석하면 하나의 단지, 하나의 공구는 얼마? 300세대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취지. 2번 지문이요.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일 때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맞고요. 3번 주택단지 전체 세대수가 500세대일 때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 틀렸죠? 틀렸죠? 그 옆에 관련 기출문제 26회 때 나왔던 문제를 분석을 하게 되면은 도시 지역에서 국민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하려면 주택단지 전체 세대수 얼마? 600세대 이상. 앞에 수식어 볼 것도 없이 자, 공구별로 사업계획 승인을 하는 건 뭐야? 600세대. 이것도 한 5년 동안 2번 답을 뽑았잖아요. 답이 안 돼도 계속 500세대, 600세대 계속 던져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거저 준 문제야. 그래서 왜 이렇게 국토부 장관의 사업계획 승인권자 50호 50세대 이상, 그리고 600세대 이상이면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내줄 수가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그래서 하나의 공구는 얼마? 300세대 이상이 된다. 그 용적률과는 지금 생략하겠고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278페이지까지 바로 가겠습니다. 용적률 완화는 생략을 하겠고요. 여러분 교재 278페이지. 자, 제목 하나 체크하겠습니다. 과도한 기부 체납 금지라고 돼 있죠? 사업계획 승인 절차에서 과도한 기부 체납 금지 나와 있죠? 안 중요해, 안 중요해. 지문에 한번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리긴 한데 의미가 없어. 이게 이제 지자체 입장에서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게 되면, 지자체는요, 그 아파트 건설업자를 호구로 봅니다. 그래서 뭐 해달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아. 공원을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냥 밤에 술을 한 잔 먹었으면 좋겠다부터 하여튼 더럽게 요구하는 게 많아. 이게 소위 기부 체납에 관한 부분인데 우리 주택법에서는 이 물 만난 지자체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과도한 기부 체납을 금지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 승인 신청 있으면 60일 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것을 고시하게 된다. 변경 승인 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거기에 278페이지 두 번째 박스 가볼까요? 사업계획 승인권자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 건설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 시설에 기부 체납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한번 지문 보시면 되실 지문 두 번째 박스. 세 번째 박스네요. 1번 지문 사업계획 승인권자 사업 승인 계획 승인에 신청을 받았을 때 정당 사유가 없으면은 60일 내에 사업주체의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두 번 나왔었고요. 별 의미 없습니다. 60일이면 떴고 90일이면 떴습니까? 이런 것들은 답을 뽑는 지문 아니고 2번 지문 버리도록 합니다. 너무 어려웠고요. 그 다음 여러분 교재 279페이지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279페이지 자 겁나 길어요. 답이 됐던 지문이고요. 길면 뒤부터 보시려는 거예요. 뒤에 뭐라고 돼 있어?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죠? 앞에서부터 읽지 말라고요. 뒤부터 먼저 체크해 보셔야 돼. 연장할 수 있다. 아까 우리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자, 사업계획 승인 받아가지고요. 5년 내에 착공을 해야 된다. 근데 공사에 착수할 수 없는 특수한 사유가 있게 되면 어떻다? 지금 이제 사연이 해소가 된 다음에 1년 안에 공사에 다시 착수를 해야 된다. 이걸 우리 법조문에서는 어떻다?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근데 지문에서 뭐라고요? 3년이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죠. 3년이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다고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자, 그게 이제 연장 가능 사유를 30회 때 틀리게 뽑아서 출제했는데 어려웠어요. 가볼까요? 자, 교재 279페이지 거기 연장 가능 사유 본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문화재 발굴 허가를 받은 경우 나와 있죠? 본문 먼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삽질하려고 하는데 문화재 발굴 허가가 있게 되면 착공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1년의 범위에서 자, 1년의 범위에서 자, 정리되면
발굴 다음은 1년 내는 착공을 해라. 이게 1년에 비해서 연장할 수 있다. 2번이요. 해당 사업 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괄호 열고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죠. 해서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면 연장할 수 있다. 자, 공사 착수 못하는 거죠. 3번. 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불가피하게 조건 이행하다가 착수가 지연될 수가 있겠다. 천재지변 뭐 이런 거 있겠고요. 5번 공공특지 개발 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 설치 지연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뭔 얘기하는 거냐면 아파트 건설 부지 옆에 도로 설치가 돼야 되는데 걔들이 도로를 설치 안 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그러면 아파트 지어봤자 말짱 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연장 가능 사유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당 지역의 미분양주택 증가 등으로 인해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한다. 자, 미분양이 난리가 났다. 그러면 이때는 연장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논리구조. 문제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주택법령상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사업주체 신청을 받아서 공사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1번. 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2번 공공특지 개발 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 시설의 설치 지연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문화재 발굴 허가를 받은 경우 여기까지 쭉 깔아놨고요. 4번 해당 사업 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사업 주체가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 착수 지연. 틀렸죠? 소송이 진행 중이다라고 했을 때 어떻다? 이때 바로 이때 연장 가능사이다. 자, 이게 어려웠었고요. 그 다음에 사업 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강력적인 사유로 인해서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등에서 답은 4번인데요. 자, 이제 다시 본문 가서 출제하는 기술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바로 279페이지에 연장 가능 사유 중에서 연장 가능 사유가 지금 6개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괄호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2번 하나밖에 없죠? 괄호 열고 있는 게 2번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출제를 할 때는 무조건 출제 포인트가 뭐라고요? 소송 때문에 지연이 되는 경우, 그리고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걸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서 틀리게 뽑아냈었고, 또는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한한다. 이걸 가지고 좀 이따 지문 구성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장 가능 사유는 다른 건 볼 필요가 없고요. 소송으로 인해서 공사 착수가 지연된다. 이것만 낼 수 있는 거야. 지금 30회 문제 구성을 했었고요. 어떻게 구성을 하든 간에 앞으로 문제 구성할 때 또 뭐라고요? 소송으로 인해서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이거밖에 낼 게 없습니다. 그래서 30회 때 이걸 가지고 답을 뽑았고요. 답은 4번. 여러분 교재 280페이지 다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업주체 갑은 사업계획 승인권자 을로부터 주택건설 사업을 분할해서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틀린 것은 1번 끄트머리만 가십시다. 고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 2번 2년 내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 3번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답은 몇 번? 3번이죠. 답은 3번이죠. 아까 다 보지 말고 외웠던 거 연장할 수 있다 앞에는 몇 년? 1년. 공사 착공이 불가능한 사유가 해소가 되고 나서 1년 안에는 착공을 해야 된다고요. 아까 지문 중에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한번 나왔었고, 얘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다고. 2번 지문은 두 번째 공고는 언제 최초의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내 어떻다 착공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4번 끄트머리 사업 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아까 설명드렸던 개념이죠. 내용 보지 마시고 사업계획 승인을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런데 5번 지문에 2년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 아까 다 설명드렸어. 첫 번째 공고 말고 두 번째 공고에 대해서 2년 내 착공하지 않게 되면 이건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사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지금 앞에 했던 얘기를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 이런 문제는 뭐 감 나오고 을 나오고 하면 정신이 빙빙 돌아.
해서 지금 방금 설명드렸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근데 문제를 보실 때 뒤에서부터 딱딱딱딱딱 끊어간다고 연장할 수 있다 그럼 뜻 뭐라고요? 1년 이내. 이렇게 기계적으로 외우시는 거야. 연장할 수 있다 뜻 뭐라고요? 1년 이내. 그럼 이제 답을 골라낼 수 있는 거고,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뭐가 뜨든 간에 취소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2년 내에 두 번째 공고에 대해서 착공하지 않는 경우, 이때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 사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교재 280페이지 옆에 핵심 지문 하나 가서 보겠습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 사업 주체가 경매로 인해서 대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즉 트머리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야 된다. 틀렸죠? 사업계획 승인을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뒤만 보자고 그랬어요? 뒤만 보자고 그랬어요? 그 사연을 하나, 둘, 셋, 뭐, 나와 있잖아요. 읽어보지 마시고, 사업계획 승인을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해야 한다는 없다고 그랬어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취소할 수 있다의 범주에 몇 년? 2년 내 항목은 어떻다?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는 거야. 2년 내 미착공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어떻다?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야. 1년을 보면서 연장할 수 있다.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 파트는 내용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겹게 문제구성, 좀 심할 정도로 뽑아내고 있어요. 근데 개별 사유를 하나하나 외우려고 하면 안 되고요. 지금 공부할 때부터 어떻게 끊어서 이걸 중얼 하다 보면 대강 윤곽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보셨고요. 그 다음에 280페이지에 나와 있는 청문사유. 자, 이 문제 그동안 한 번도 안 냈던 주제이고요. 좀 특이했던 문제입니다. 해서 청문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익한 처분에 앞서서 당사자의 변명을 듣는 자리를 우리가 청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나중에 국토기획법에서 허지인 뭐 이런 것들 나중에 주요 이슈로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주택법에서 청문 사유는 엽기적으로 나온 거야. 진짜 처음 나온 문제입니다. 해서 보니까 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취소라고 하는 2번 나와 있죠. 대충 개념 보면 설명드릴게요.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잘못 취소하면 안 되니까 청문 실시해야 된다. 나중에 이제 이건 공인중개사법 보면 또 감 잡아요. 2번, 3번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아파트 지으라고 했다가 못 짓게 막는 거죠. 이것도 잘못 취소하면 안 되니까 뭐가 필요하다? 바로 청문 실시해라. 리모델링 허가, 아까 동의 허가 받으면 어떻다? 리모델링 할 수 있다. 근데 이거 취소하려면 어떻다? 청문 실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주택 건설 사업의 등록 말소. 아까 우리가 기억나시려나 모르겠다. 주택 상환 사채할 때요, 등록 사업자의 등록이 말소가 되더라도 주택 상환 사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혹시 등록 사업자의 등록을 말소 등을 하고자 할 때는 그냥 멋대로 하면 안 되고요. 오해가 있으면 안 되고 실수가 있으면 안 되니까 청문이라는 것을 거쳐야 된다. 답은 1번이고요. 공업화 주택의 인정 취소. 이건 이제 아까 표준 설계도서 이런 비슷한 개념인데 별 의미 없어요. 이걸 외우고서 풀 수는 없었던 문제. 수험생들이 되게 어려웠던 문제. 답은 1번인데 거기에 이제 지금 이제 4개 깔아놓고 나왔던 그런 문제. 해설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사실 이건 되게 힘들었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서 당사자의 변명을 듣는 것을 뭐라고 한다? 청문이라고 부르게 된다. 해서 자, 공업화 주택의 인정 취소. 이건 뭐냐면은 그 규격 자체를 인정을 안 하겠다.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규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인데 하여튼 좀 비우고 가실 주제. 어려웠던 문제. 왜? 그동안 한 번도 안 나왔던 문제니까. 대신 우리가 계속 2번, 3번, 4번 나오는 파트는 줄줄줄 꿰셔야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문제 나오면 찍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셨고, 사용검사라는 주제 살펴보시게 되면, 자, 일단은 이 문제가 25회 때인가 구성이 되는데 교재 282페이지 가서 그 당시 문제가 뭐냐면요,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답이 뭐라고요? 없다. 틀렸죠? 지문 5개 쭉 깔려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내용에 따라 제가 분류를 해놓은 건데, 그 당시 문제가 최초로 출제가 됐었다고. 왜?
없잖아요. 그 전에도 후에도 이런 문제는 안 나왔었다고. 그럼 수험생 입장에서는 사용 검사 관련은 너무 막 멘붕 오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게 됩니다. 근데 행함이 있는 믿음, 틀린 것을 고르시오. 뭘부터 찾아봐라. 없다. 욕하지 말고 처음 보는 문제로 짜증내지 말고 먼저 없다 찾아보라고. 2번 지문인가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해서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는 없다. 앞에 다 필요 없는 소리고 동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 있고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1번에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3번 지문. 자, 사업 주체가 파산해서 주택 건설 사업을 계속할 수 없고 시공 보증자도 없는 경우 입주 예정자 대표, 진짜 재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사업 주체가 파산을 해버렸대. 그럼 보증사가 있어야 돼. 보증사 또 망해버려서 없어. 그러면 이제 입주자가 아니라 아직 입주하기 전이니까 입주 예정자 대표의 뭐 비상대책위원회 이런 걸 구성을 해서 이분들이 자동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너무 어려워. 이 개념이 너무 어려워. 다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4번 15일에 사용검사를 해야 된다. 이런 거 찍으면 같이 허벅지도 찍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30일, 15일에서 틀리게 답을 안 뽑는다고. 우리가 숫자만 물어보는 영역이 있다고. 괄호 넣기 문제의 형태로 주로 출제가 되고 괄호가 아니라도 아까 600세대 이런 걸 계속 내다 보니까 근데 어쩌다 한번 지문에 나오는데 며칠 이런 게 기어 나왔을 때 뭐 그러거나 말거나 하고 패스하고 넘어가 주실 주제. 그 다음에 5번 자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 나와 있죠? 다 읽지 말고 뒤만 간다고. 세대별로 어떻다?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가 있다 해서 없다 가지고 틀리게 뽑았던 문제. 그래서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이제 공급 마지막 주제 설명드리겠습니다.